상속재산 100억 정도인데 가업 승계 안 되면 끝일까? 포기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가 안 될 때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가족법인을 활용한 대안은 무엇인지까지, 이런 세금 폭탄 등 걱정거리에 대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가업승계 자산승계를 전문으로 자문하고 계신 세무법인 유련의 이운영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운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가업승계와 증여특례, 왜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운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여쭤볼게요. 가업승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있잖아요. 이 두 제도 핵심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망 시 가업을 상속할 때 적용합니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이상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중소중견기업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상속인이 사후 5년간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생전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가업상속 공제와 같이 최대 600억까지 공제. 10억 원 증여 공제 후에 증여재산 120억 원 한도에서 과세표준의 10% 저율과세, 초과시 20% 세율 적용. 증여 후 사후관리 5년이 적용됩니다. 네, 그렇군요.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쓰면 손해다라고 느끼시죠? 실무적으로 문제는 적용 대상이 생각보다 좁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병원 전문직 등이 가업승계에서 막히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막히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업종 제한입니다. 병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와 부동산 임대업 등 세부적으로는 다양하여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정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병원 원장님들은 가업승계를 아예 못한다고 봐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가 안 된다와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업승계는 가업과 자산을 나눠봐야 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 말씀이 아까 하신 중요 부분의 절반만 보고 판단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가업 승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가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승계, 가업과 별개로 자산을 이전하는 승계. 세법상 특례는 1번만을 지원하지만 현실에서 부의 대부분은 2번 자산 승계에 있습니다. 특히 병원 원장님들은 병원 건물, 토지, 임대 부동산, 이 비중이 훨씬 크죠. 네 번째로 가업승계 특례가 안 될 때 등장하는 가족법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가족법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법인은 가업승계 특례의 대체제라기보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현실적 솔루션입니다. 승계 구조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개인 부동산 보유, 자녀가 주주인 법인 설립하고 자산을 가족법인 구조 안으로 이전, 지분을 통해 간접 승계. 이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폭탄을 한 번에 맞지 않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원장 기준 핵심 선택지 두 가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병원 원장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가액이 큰 부동산을 어떻게 넘기느냐잖아요. 네,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매 방식입니다. 부모인 개인이 자녀법인으로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기 현금화 목적에 적합하나 실무상 자금 부족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현물 출자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 개인이 건물을 가족법인에 출자, 이월과세로 양도세 즉시 부담 없으며 법인이 나중에 팔 때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이 방법은 승계 및 장기 보유 목적으로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물 출자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이월되어 미루는 제도이다. 6번째로 2월 과세의 실패 사례와 주의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2월 과세가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부인되는 사례의 공통점이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출자 후 단기간 매각, 법인 실체 없음, 출자 전 이미 매각 계획, 병원 운영과 무관한 자산. 이런 경우는 매매로 보아 실무상 2월 과세 혜택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나 증여특례가 안 된다고 해서 자산 승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특례는 하나의 도구일 뿐, 안 되면 전략을 바꾸는 것. 핵심은 전문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자산 이전의 구조 설계. 이게 진짜 가업승계입니다. 가업승계 특례가 안 되면 끝일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세무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르면 탈세, 알면 절세. 구독과 좋아요는 현명한 세금 솔루션 선택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